질문지야? 이거 오빠가 인터뷰해야 되는 게 맞네. 나는 몰라. 네. 일단 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 질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편안하게 그냥 뭐 생각나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 이제 단독주택을 지으셨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계셨는지.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냥 10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4평짜리 아파트를 이사 갔다가 이제 이 집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전세로 갔다 일로 넘어왔고 거의 아파트나 이제 다가구 주택에만 살았던 다가구 주택 이런 형태로 사셨군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전원주택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로망이 있어요. 결국에는 또 네네. 전원주택을 보셨네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네. 이제 여기 지금 양평이잖아요. 양평에 이제 이쪽 토지를 어떻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구매까지 이루어지셨는지. 전화. 꺼져. 여기 이쪽에 저희가 집을 몇 개 졌었거든요. 이제 집을 이제 골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제 골조 공사 하다 보니까 여기 좋은 땅이 있다고 구매하는 게 어떠냐 해서 둘러보고 이제 또 조언도 많이 얻고 해서 하나 구매하게 했거든요. 싸게. 네네. 여기 이쪽 주변에 이제 골조 공사를 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 단독주택을 이제 결국에는 짓고 이제 살게 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짓고 살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첫 번째 제일 저거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아이가 이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뛰는 거나 이제 뭐 이런 거 뭐 안 뛴다고 할 수 전혀 저희 아이가 많이 안 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아이가 뛸 공간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주공간이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좀 이제 일하는 게 좀 자유스러우니까 이제 뭐 거리나 이런 건 좀 상관없고 학교만 좋으면 된다 생각해서 이제 사실 이제 남자 건축주 분은 이제 현재 목조주택 업계에서 이제 골조 공사 쪽의 팀장님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프렌디움뿐만 아니라 이제 타 회사의 이런 타 시공사에서도 이제 골조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 이제 프렌디움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전에부터 다른 분도 물어보더라고요. 왜 근데 너 아는 회사도 많고 한데 왜 프렌디움에서 했냐? 딱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여기 뭐 사장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한 6, 7년을 이제 뵙고 이제 일을 같이 해봤지만 정말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고 또 맞는 거와 안 맞는 거 이제 기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제 골조 공사 들어가서 다른 그 건축주들하고 상담할 때도 소장님을 정말 잘 만난 게 행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디 가서 회사도 참 중요한데 어떤 소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 지금 프렌디움에서는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가서 확인하고 시공을 해주시고 하시는 거 보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와서 해주실 때 직접 와서 꼼꼼히 챙겨주시는 거 보면 이분한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명한 설계사님이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전에 디자이너 하시는 과장님도 다른 소장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또 어벤져스 모여 있으니까 여기다 꼭 맡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랑 이제 그 설계 업무를 진행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양평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설계를 좀 하셨었잖아요. 거기도 설계를 해보셨고 이제 저희랑도 이제 설계를 같이 하셨는데
이게 두 회사를 이제 경험을 하셨을 때 혹시 뭐 다른 점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설계할 때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모양만 만들어 놓고 설계사무소에 들어가서 이제 설계방 업무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회사 집을 접었지만 이제 개인 집도 많이 접었어요. 접었는데 골조를 쳐봤는데 이 설계 사무소에서 나온 집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창고형 주택처럼 그냥 간단한 주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배치하고 전혀 무관한 이제 내가 냉장고를 여기다 놓고 싶고 뭐 이렇게 이런 거 무관하게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골조를 전문가지만 이 디자인이나 설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네도 요 서가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 이제 설계를 맡긴 이유는 이게 우리가 쓰고 싶은 주거 공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레이아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 이거 보내니까 회사에서 해주세요 하고 딱 맡기다 보니까 많이 바뀌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설계방에서 했던 건축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디테일 자체가 틀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실내 디자인을 결정하시면서 가장 이제 중점에 두셨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제 실용적인 이제 집이 뭐 작진 않으니까 이제 실용적인 뭐 이렇게 막 공간을 엄청 많이 뺄 생각은 없고 어제 이 공간에서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충분히 설계하시는 과장님 실장님들이고 과장님께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이미지도 많이 찾아보고 찾아보고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그러니까 선택하다 보니까 저 되게 만족스럽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이 단차 부분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단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공간이 분리가 되면 혹시 작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충분히 이제 3D로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분리해놓은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층고는 똑같은데 거실의 높이는 또 더 높아져. 낮아지는데 높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봤을 때도 이게 되게 일리감도 없고 한 공간으로 또 보이고. 저는 이제 집 이제 골조하다 보면 이제 층고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층고는 이제 높이는 같은데 밑에가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또 디자인 같아요. 거실이 또 이렇게 소파라는 게 또 시각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또 더 넓어 보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랑 이제 뭐 설계 미팅도 하시고 인테리어 미팅도 이제 진행을 쭉 하셨는데 혹시 이제 진행하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라든지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개선돼야 될 제일 어려운 질문. 개선돼야 될 부분을 저희가 되게 좀 죄송한데 오히려 뭐 모르는 거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인테리어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충분히 하루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사실 있잖아요. 첫 번째 고른 게 딱인데 항상 근데 항상 이제 뭐 건축주들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른 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게 항상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디자이너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제 아니다. 한 번 더 확고하게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우리가 집을 지어놓고 본 게 아니니까 이제 자재 같은 것들이라는 게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집에 시공이 됐을 때 괜찮을지 아니면 또 이게 또 다른 자재랑 이질감이 없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이제 집을 계속 지어 오셨지만 어쨌든 자기 집을 이제 짓는 거에서는 좀 선택하기가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게 잘 선택한 건지 잘못 선택한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건축주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이게 우리 집이 아니라 건축주분들이 사실 집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대한 이제 원하시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어쨌든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색깔이 막 이질감이 생기거나 그럴 때 저희 디자이너가 또 제안을 또 하기도 하고. 네, 처음에 네. 이제 제안할 때 이제 현장 가서 이제 뭐 이제 자재상에 가서 이제 제안하실 때 이제 고민하면서 미팅하면서 아 요 색깔 요 색하고 배합해놔서 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집에 와서 아 이건 다른 거 이게 얘랑 쟤랑 또 갑자기 이질감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또 건축주가 또 전화해서 아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면 또 안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단호하게 얘기해버리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할 때는 커트 좀 중심을 좀 잘 잡아줘라. 네. 그건 아니다. 아니, 저희도 그렇게 많이 바꾼 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끔 아 이거 바꿀게요. 막 이렇게 되면 사장님도 그냥 그럼 바꿔서 해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서 그냥 원래 진행했던 방향대로 가는 게 저는 괜찮아요. 그거 외에는 불편한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자재 선택하러 가서 이제 선택하러 가서 뭐 이제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도면화 시켜서 해주셨으니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완공이 돼서 네. 이제 즐겁게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주택을 이제 지으시면서 짓는 과정에 혹시 불편하셨던 점이라든지 뭐 허가 문제라든지 뭐 여기 이제 주변에 보니까 집들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이웃 주민과의 어떤 뭐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뭐 이제 집 주변에 이제 이 동네 특성상 뭐 여기 뭐 동네가 좀 깨끗하다 보니까 아래쪽 같은 데는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 문제나 이런 거는 뭐 늘 있던 문제니까 제가 다 했는데 뒤에 집 이제 거의 대부분 건축주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었냐면 그쵸. 민원이 뒷집이 앞집이 뒷집을 가린다. 이제 뭐 조망권 그쵸. 이런 거. 근데 조망권은 없는 건데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뭐 대표님하고 하다 보니 아 이런 건 큰 문제 없고 잘 해결하면 된다. 근데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예비 건축주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충분히 대표님하고 상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좋게 해결하면 좋은데 대부분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가 양평군청에 뭐 들어가서 이제 한번 나오고 하는데 근데 그런 뭐 서로 이제 잘 해결을 해서 끝나면 되겠지만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막 해결하려 하지 말고 뭐 여기 이제 집을 져주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다 되니까 그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뒷집하고 그죠. 네네. 집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망권은 없는 건데 근데 저희도 이제 시공을 바꿨던 이유는 하나는 이제 조금 양보를 해서 좀 지붕을 낮췄죠. 지붕을 낮추는 형태로 한쪽 방향은 낮추는 형태로 바꾼 건데 그 정도로 양보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잘 그거는 이제 대표님이 잘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저도 사실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 뒷집하고 저희 집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자기 땅에다가 이제 자기 원하는 집을 짓는 건데 이게 뒷집의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지붕 외관 디자인이 좀 바뀐 거잖아요. 이제 지붕 높이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집을 안 지어봐서 뭐 거기까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속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이 상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했던 그 자기가 저 사람이 돈을 뭐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짓는 건데 사실 그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양보해줘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양보를 했는데 원래 이제 뭐 개인 대 개인 관계였으면 저도 양보를 안 했을 겁니다. 주변 저것도 해서 이제 양보. 여기 또 공사를 또 네. 예전부터 또 골조공사 부분이라든지 또 해오신 것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또 많이 양보를 하셨네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집을 이제 완공되어서 살고 계신데 혹시 뭐 소감은 어떠신가요? 여기 살아 보시니까 뭐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뭐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먼저 시내권에 살았다가 조금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라든지 그쵸. 아이들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학교는 여기 괜찮아요. 이제 대부분 저주택에 이제 젊은 부부들이나 이렇게 가서 아이가 있는 그 부부들이 이제 이사 갈 때는 대부분 첫 번째는 학교잖아요, 교육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혁신초등학교, 조연초등학교가 있어서 이제 양평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주변에는 대부분 여기 양평 주민이 없어요. 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외지에서 살고 다 주변에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이 아니라 다 대부분 이제 저희처럼 학부형인 거죠. 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선택해서 들어온 건데 어때? 여기 뭐 학교까지 지금 네네. 아이가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3km 정도? 3km면은 차 타고 한 5분 정도. 5분이면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와이프도 이제 서울 전에 살다 남양주 살다 일로 왔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네, 매우 만족하고 뭐 불편. 마트라든지 이런 게 사실 요 마을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마트가 물건 사들고 와야 되니까 차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되게 그쵸? 아마 여기 사는 뭐 이렇게 이제 시골이라면 시골 이런데 전원 생활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들어와서 느낀 건데 일단 여기 들어와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 있는 메리트. 일단 아이들도 잘 뛰어놀 수 있고 생각보다 주변에 아이들도 많고 같이 놀 수 있는 동네 친구들도 놀이터가 없지만 대부분 정원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다 놀고 수영장도 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번에 잔디를 다 깔았는데 아이가 뭐 뛰어놀기도 좋고 뭐 물도 주고 있고 아이가 직접 그래서 자연과 더 좀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이제 공간도 넓고 편안하고 이제 아파트 살 때 답답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나가야 되나 뭐 할까 밖에 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 나가서 그쵸. 커피도 마시고 주변 이제 여기 나가서 이제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또 그쵸. 관리도 해야 되고 그쵸. 데크도 이번에 새로 또 까셨는데 열심히 깔았습니다. 여기 또 살아보신 게 이게 단열이나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단열은 굉장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빌라 살 때랑 이렇게 했을 때 빌라 때는 어차피 조그마하니까 많이 들고 살았고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도 중요하잖아요. 배치가 중요하잖아요. 이쪽에 옆집이 있냐 없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전 집 살 때는 옆집에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안 켜면 좀 추웠거든요. 근데 그 전 집은 양쪽에 집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 아이들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따뜻하네 했었는데 저희 이제 걱정했던 게 이 집이 이제 기업자 집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외부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외장 면적이 넓은 좀 길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단열을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는 뭐 이제 우리 원래 쓰는 이제 RE13 뭐 이런 것도 있고 외부에는 스카이텍 시공해서 이제 뭐 이제 외부 밀봉식으로 했거든요. 요즘에 단열재 많잖아요. 단열이 가능한 이제 저것도 있고 그 스타콤에는 이제 외단열 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효과잖아요. 지금 스카이텍이나 이거랑 같은 효과인데 해서 해보니까 지금 한 겨울에 진짜 제일 추울 때 저희가 이제 요 집에 보일러를 아예 안 켜봤었어요. 사실 뭐 터지든 말든 한번 해봤거든요. 16
여기가 19도, 18도에서 19도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우와. 외부 온도가. 근데 여기 이제 네, 공기 실내 온도가. 공기 근데 온도. 바닥은 당연히 차갑죠. 차갑죠. 보일러를 안 네. 키니까. 근데 저 옆에 서브동은 저희가 이제 시공할 때 뭐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네. 저거는 저희가 그냥 타이백을 쳐보겠다. 아무 그냥 외단열을 아무것도 안 없이 하고 R23 하고 그냥 네. 타이백만 딱 바로 쳐서 나가고. 예, 네. 얼마나 외단열 없이. 떨어지나.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왜냐면 다른 집을 가보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다른 집을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외단열이 없으니까 그냥 뭐 R21 쓴 데 가서 한번 가보고 그러면 되는데 네, 저희 네. 그 생각을 못했지 이제 하고 나서 실험을 생각했는데 하셨어요. 네, 실험을 해봤는데 저기가 이제 16도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3도 차이 네, 나요. 3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을 제가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보수공사를 가면서 한번 확인해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3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 4월 정도 됐잖아요. 네. 지금은 20도 아래로 이 안 집 떨어져요. 안에는 안 보일러 떨어져요. 아예 보일러 지금 보일러가 다 꺼놓은 상태예요. 20도 아래로 안 떨어진 약간 상태예요. 전 돌아다니고 좀 덥더라고요. 네네. 그 위에 같은 경우는 더 덥죠. 네, 네, 저희는 맞아요. 이제 위에는 아예 거의 튼적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저기는 마찬가지로 한 2, 3도 정도, 항상 2, 3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네네네. 외단열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네네. 3도, 2도에서 3도. 네, 3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달 난방비가 많이 안 나오죠? 아니, 첫 달은 어쨌든 첫 틀어야 달은 되니까. 그거는 네, 첫 달은 어쩔 수 없이 그쵸.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두 번째 달은 그러니까 첫 달은 어떻게 보면 풀로 틀었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거 뭐 말라야 되고 뭐 하니까 맞아요. 그때는 메이크아웃 진짜 해야 50만 원 넘게 되니까. 나왔었는데 두 번째 달에 야, 이번에 한번 완전 들 틀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최소 외출 이제 외출 해놓고. 할 때는 해놓고 끌 때 꺼보고 1, 2층은 19도로 맞춰요. 네, 19도로 해놓고 아. 그냥 19도 하면 거의 안 돌아가요. 네. 안 돌아. 이게 20도 거의 20도로 유지되니까 네, 네. 바닥은 차가워요. 근데 19 이제 온도는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보일러가 돌질 않거든요. 네. 2층은 아예 안 떨어지고 음. 이제 아래 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줬대? 한 18만 18만 원대 18만 원대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20만 원 정도. 보일러를 이제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1층하고 2층하고 보일러를 나누는 두 대. 상태잖아요. 두 대를 네, 설치하죠. 네, 두 대를 네, 설치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는 큰 걸 아래는 저쪽 서브동까지 써야 되니까 같이. 큰 걸 써야 되고 이제 좀 작은 거 썼는데 네. 그러니까 한 대를 19도 정도 20도 돌렸을 때 한 18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전주택 사는 집은 되게 적게 나오는 그쵸. 편이죠. 네. 예. 저도 빨리 집 짓고. 근데 단열은 제가 요번에 집을 지면서 신경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더 그냥 과하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외단열은 꼭 필요한 거고 지금 프렌드홈 이제 가보면 항상 이제 시공할 때 가끔 가보면 외단열을 꼭 하시잖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단열을 하고 있다. 하고 안 하고. 예, 하고 네. 안 하고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나중에 또 결로도 중요하고. 외장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하는 거를 추천을 네, 하는 게 굉장히 추천합니다. 할 수 있는 재료를 쓰고 뭐, 또, 가령 뭐 제가 한 3년 전에 지었던 집에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바닥이 너무 차가워요. 아, 거기 시공할 때 제가 있었는데 네. 이제 개인 시공 네. 저건데 바닥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네, 어쨌든 단열이 네. 굉장히 좀 떨어진다고. 음, 발이 얼어요. 기초할 때 안 깔은. 그랬을 수도 있었죠. 아. 네. 기초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 바닥에 단열재가 들어갔으면 위에다 이제 뭐 30mm나 50mm 넣었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위에 그쯤엔 아마 30mm만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프렌드홈은 어쨌든 밑에다가 115mm 이상 쓰고 여기 2층에 그 다음에 방통에도 50mm를 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또 이제 하실 때 네. 시방서대로 똑같이 50mm를 넣었었는데 네. 바닥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일러 안 틀어도 차갑긴 하지만 얼 정도의 반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게 단열이 네네. 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빨리 안 네네. 식는 거죠. 네네. 그냥 보일러를 꺼더라도. 네. 단열은 굉장히 괜찮은 거. 그 다음 뭐인지는 뭐 제가 시공을 잘못한 건데. 네. 이게 단열도 이제 어쨌든 골조공사를 하시니까 골조공사를 해놓고 이제 단열재를 넣다 보면 네네. 이게 손이 안 가는 부분, 이게 코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네네. 꼼꼼하게 넣어줘야 이게 단열이 잘 네. 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진짜 단열 공사할 때는 진짜
뭐 건축주분들도 마찬가지고 시공사에서도 되게 신경을 써서 많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외풍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 할 때도 이제 대표님이 이제 와서 신경 써주신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내진 때문에 홀다운이나 홀다운 시공이 돼 있거나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스위치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구조재를 이제 대고 그 이제 스터드하고 스터드 사이에 구조재를 대고 거기다가 이제 스위치를 달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전기 업체가 좀 신경을 잘못 쓰다 보면 이제 거기 단열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와서 체크해서 잘라 다시 해라 이제 그런 것도 했고 이제 내진 때문에 그 천을 박았던 부분은 폼을 싸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폼을 다 싸서 뭐 이제 커팅해서 딱 해놓고 그리고 인슐레이션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결로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조그마한 부분. 맞아요. 거기서 이제 우풍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공사를 해야 단열이 잘 되는 집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등 같은 부분 주변도 잘 쌓여서 맞아요. 단열재 굉장히 잘 넣어주신 것 같아요. 단열은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이제 행복하게 사실만. 뭐 오늘 이제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뭐 인터뷰 이제 저희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잘 지어주셔서 저희도 너무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게 따로 뭐 홍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영업 담당자가 있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주분들 집 지어드리고 이제 거기에 막 나오는 소개 건들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쨌든 뭐 소개 많이 해주시면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지도 않는 전화가 이렇게 계속 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